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네트워킹과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클라이언트 이론을 알아본 후 메이플 월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 컴퓨터에서 캐릭터를 생성하였다면 이 정보들을 노트북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고 타 지역에 가서도 내 캐릭터로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게임을 켜지 않아도 공식 홈페이지의 랭킹 페이지를 통해서 내 캐릭터 정보를 그대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어느 기기에서 접속을 하든 결국 단 하나의 목적지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내주는 하나의 중심 공간을 보고 서버라고 부르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유저의 입력을 받는 각각의 기기들을 보고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서버를 두고 다양한 유저의 기기들서부터 정보들, 즉 입력을 받아서 서버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들을 다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게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구조가 바로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하나의 서버에 다양한 기기가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직접 마주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보이시는 유저입니다. 여러분께서 누르시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이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감지가 되고 해당 정보는 가공되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서버에서 응답을 주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그 응답을 보고 유저에게 적절한 형태의 화면을 통해 혹은 사운드를 통해 유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서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보내주는 수많은 요청들을 처리하고 모든 유저가 완전히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임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언트끼리는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는 오직 서버하고만 소통합니다. 내가 채팅을 치거나 움직여서 다른 유저에게 그 정보가 전달이 될 때도 반드시 서버를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쓸까요? 그냥 유저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서버 비용도 들지 않고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데이터 변조 위험성, 즉 보안 때문입니다. 만약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군가 자기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래밍을 되어 있는 것들을 해킹 혹은 치트를 했을 때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아이템을 조작해서 보낼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유저의 이러한 입력을 받아서 서버에게 전송하고, 서버는 중요한 로직을 처리한 뒤 결과를 계산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전달된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유저들의 컴퓨터 혹은 클라이언트는 해커가 내부 메모리를 뜯어보거나 코드를 조작하기 쉽지만 서버에 있는 내용들은 다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악의적인 해킹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모든 권한과 데이터 검증을 서버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점에 맡김으로써 해킹 위협을 막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메이플 월드를 플레이하여 캐릭터가 생성이 되었다면
클라이언트에서도 캐릭터가 복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 동기화 설정이 잘 되어 있다면 서버에서 일어난 주요 연산의 결과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걸 진짜 코드와 메이플월드 에디터를 보며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월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플레이어가 사용할 스탯 전용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마이데스크에서 create 컴포넌트를 해줍니다. 이름은 플레이어 스탯으로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두 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터 볼륨, 또 하나는 HP를 만들고 각각 10을 할당하겠습니다. 상단에 싱크라고 적혀 있는데 마스터 볼륨에 대한 내용을 클릭을 통해 none으로 바꿔줍니다. 싱크는 특정 프로퍼티를 동기화를 하겠다는 뜻이고 none은 그렇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싱크와 none의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씬으로 돌아와서 패널 서버 하이어라키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은 창이 뜨는데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금 추가한 서버 하이어라키 패널은 서버상에 존재하는 엔티티와 각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패널을 띄운 후에는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월드를 지정하고 플레이를 진행해줍니다. 서버 하이라키의 엔티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양쪽에 다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탯도 확인하기 위해 디폴트 플레이어 add 컴포넌트를 통해 플레이어 스탯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면 서버 하이라키에 존재하는 엔티티에도 스탯이 존재하고 하이라키,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에도 이런 식으로 마스터 볼륨과 HP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버 하이라키에 있는 엔티티를 클릭하시고 수치를 각각 5와 HP도 5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꾼 후 클라이언트를 확인해보면 동기화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 마스터 볼륨은 10, 그 다음 HP는 5로 동기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none이 붙어있는 프로퍼티는 동기화가 되지 않고 싱크는 동기화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플레이를 종료하고 자, 다음으로 거꾸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만약에 수치를 바꿨으면 클라이언트에게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꾸로 클라이언트에 있는 수치를 100으로 바꾸고 엔터를 쳐보아도 서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공식 월드 문서를 확인해보면 프로퍼티가 싱크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단방향 동기화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none은 클라이언트 방향 무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메서드를 통해 서버 only와 클라이언트 only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only 메서드는 서버 엔티티에서만 수행되고 클라이언트 only는 클라이언트 엔티티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메서드에 onBeginPlay를 추가하고 로그와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 후 onBeginPlay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 서버 only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로그가 뜨는데 앞으로 로그를 읽을 땐 서버가 앞에 붙어 있는지 혹은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버 하이라키 엔티티에서 수행이 되었고 서버에서 수치가 변했기 때문에 싱크되어 있던 클라이언트 또한 HP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플레이를 종료하고 서버 only를 클라이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only로 바꿔볼 건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실행 공간 설정에 가서 클라이언트 only로 바꿔주고 바뀐 것을 확인 후 플레이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엔 클라이언트로 바꿀게요.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앞에는 클라이언트가 붙어있고 뒤에도 executed at client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확인해보면 서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클라이언트에서 내용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수치가 변한 것이므로 거꾸로 서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not used, 사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되지 않음으로 바꿔주고 코드를 바꾼 후 테스트 해보면 로그를 보면 서버에서 먼저 코드 수행이 일어났고 이어서 클라이언트에서도 코드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만약 사용되지 않음으로 바꾸어 두었다면 서버 하이라키 엔티티는 서버에서 그 다음 클라이언트 엔티티는 클라이언트에서 각각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버 엔티티와 클라이언트 엔티티의 HP 및 마스터 볼륨 수치를 클릭해서 확인하기 전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수치가 어떻게 될지 일시정지를 통해서 추측을 해주시고 이어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버에서 먼저 수행이 되었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서버 하이라키의 엔티티를 눌러보면 마스터 볼륨과 HP가 각각 20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버가 20, 20이 된 거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20, 20인지 20, 30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에서 스탯을 전부 다 반영하고 먼저 서버에서 이 코드에 의해서 스탯을 다 반영하고 싱크가 일어난 후에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되었을 수도 있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각 매우 빠르게 스탯을 반영하고 둘의 차이가 없으니 싱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무엇이 언제 동기화가 되었는지 코드를 통해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onSyncProperty 이거를 활용하면 프로퍼티가 동기화가 일어날 때 자동으로 불려지는 메서드로 이를 통해 싱크 시점 및 동기화된 수치를 확인 가능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 문서를 보면 싱크에는 딜레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if문을 통해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고 있다면 2초를 기다리게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is 클라이언트는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이 코드를 수행 중일 경우 true를 반환하고 여기에 is 클라이언트 대신에 is 서버를 적게 되면 서버에서 이 코드를 수행 중이었다면 true를 반환합니다. 확인을 위해 주석을 조금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onSync 프로퍼티에도 코드를 추가 작성해 주겠습니다. onSync 프로퍼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로퍼티 동기화, 즉 싱크가 수행이 될 때 자동으로 불리는 메서드로 네임에는 동기화 중인 프로퍼티명, 밸류에는 동기화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고로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로그가 살짝 후에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클라이언트 쪽 코드가 2초 늦게 수행되었다면 어떤 순서로 동기화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로그입니다. 서버에서 스탯을 반영하고 스탯 추가 완료까지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싱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시 스탯 추가까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스탯은 이런 경우에는 마스터 볼륨은 20, HP는 30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 2초를 기다려라 라는 코드에 주석을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를 눌러보면 로그가 4개밖에 뜨지 않습니다. onSync 프로퍼티가 스크립트에 존재하지만 로그가 찍히지 않은 것을 모아 싱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is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서 동작 중일 때만, is 서버는 서버에서 동작 중일 때만 참을 반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HP는 서버상으로는 올랐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HP는 동기화가 되었고 마스터 볼륨은 클라이언트에서만 10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사용 영역에 따라 분기문을 만들 수 있긴 하더라도 코드가 너저분하고 유지 보수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메서드에서는 execution space setting 실행 영역을 설정할 때 여기서 서버 only인지 혹은 클라이언트 only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하면 알아서 수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별도의 메서드를 만든 후 각각 클라이언트 원리와 서버 원리가 잘 붙어 있다면 앞에 아이콘이 변하고 각각 수행 공간에 맞는 메서드가 알아서 발동이 됩니다. 이 코드가 만약 서버에서 수행이 되었다면 서버 only changes 계열들이 수행이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되었다면 클라이언트 only 계열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추가 메서드를 만들어서 수행 공간을 나누는 방식은 리메이크 월드들을 탐색하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서버, 클라이언트, 멀티캐스트와 같은 다른 내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코드를 지우고 이번엔 UI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스크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UI 트랜스폼과 텍스트 컴포넌트도 붙여줍니다. 그 후 모델의 크기, 폰트 사이즈 및 위치, 색깔 등등을 본인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텍스트 컴포넌트를 텍스트 모델을 불러올 겁니다. onBeginPlay와 onBeginPlay에 코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서비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스폰 서비스를 통해 방금 만든 UI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공간을 서버 only로 두고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하이라키를 통해 각각 서버에서도 HP가 만들어지고 클라이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HP가 복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들어진 이 UI 컴포넌트에 HP 프로퍼티의 수치를 띄우게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 only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클라이언트 only로 바꾸고 다음 이렇게 코드를 작성 후 플레이를 해보면은 저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어 스탯이 클라이언트 only로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 서버에서는 HP가 만들어지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만 HP 엔티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으므로 잘 보시면 10이라는 수치가 화면에 잘 나온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에서 서버 only로 바꿔주고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화면은 텍스트라고 뜨고 수치 또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하이라키에 있는 HP에는 10이라는 수치가 반영이 되었지만 클라이언트 HP UI에는 갱신하라는 코드가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서버 공간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서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update text. 실제로는 텍스트를 매번 갱신할 때마다 getChild를 수행하진 않겠지만 예시를 위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임시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본인 자식에 있는 HP를 찾아서 해당 내용으로 갱신을 해라 라는 코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행할 공간을 클라이언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onBegin play에는 이 onBegin play라는 코드는 서버 올리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수행이 되지만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이 내용들이 수행이 됩니다. 플레이를 통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엔티티에는 텍스트라고 나오고 클라이언트에는 10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 다 메서드를 수행하는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행 공간을 멀티캐스트로 바꿔볼 건데, 마우스를 올려보면 서버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로 호출 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실행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멀티캐스트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는 양쪽에서 전부 다 이쪽도 10, 이쪽도 1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멀티캐스트는 서버에서 수행되더라도 클라이언트에게 메서드를 수행하게 하려면은 클라이언트를 쓴다. 그 다음 양쪽 다 수행이 되기 원한다면은 멀티캐스트를 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수행될 경우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가 남았는데, 이는 키 입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지워주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입력을 작성할 것이므로 이벤트 핸들러에서 키다운을 검색해 줍니다. 키다운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여기 주석에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Q를 누르면은 체력이 1 감소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석을 지워주고 테스트를 해보면 Q를 3번 누를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체력이 7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클라이언트에서 체력이 줄었더라도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특성상 서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제 체력과 같은 이런 중요한 스탯 수치들 변동은 중요한 로직은 서버에서 작동이 되도록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끄고 코드를 수정할 건데, 이번엔 새로운 메서드를 만들고 이름은 reduce HP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행 공간을
서버로 하겠습니다. 서버 내용을 읽어보면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에서 호출 시 서버에서 수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HP가 변동하는 로직을 서버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 후에 키 입력이 생길 경우 여기서 직접 이런 수치를 조절하는 것들이 아니고 서버에서 수행이 되도록 reduce HP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보면 Q를 누를 경우 Q를 3번 누를 경우 HP가 7로 변하고 이 내용은 싱크에 의해 클라이언트도 HP가 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텝으로는 저희가 만들었던 텍스트 UI에 HP가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클라이언트 only로 바꿔주고, 클라이언트 only로 바꾸는 이유는 UI는 굳이 서버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에만 존재하면 유저가 보게 되므로 스폰을 이 HP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클라이언트 only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화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onSync 프로퍼티가 존재하므로 onSync 프로퍼티를 만들고, 만약 네임이 HP라면 then 텍스트를 갱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nSync 프로퍼티를 통해 서버에서 HP가 변동이 되면 동기화하고자 하는 값이 밸류 속에 들어 있을 것이므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Q를 누를 경우 서버에서도 수치가 변동이 되고 해당 수치는 클라이언트에도 싱크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며 텍스트 또한 갱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싱크와 none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싱크 같은 경우에는 스택과 같이 서버에서 값이 바뀌면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자동 반영되어야 될 것들에 쓰입니다. 예시로는 플레이어 HP, 경험치, 몬스터의 체력, 각종 점수들, 그 다음 카운트다운, 타이머 같은 계열들이 동기화가 되면 좋습니다. none 같은 경우에는 각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인 값을 가질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굳이 동기화가 될 필요가 없는 볼륨이나 퀘스트 진행도, UI 온오프 여부, 그 다음 프레임 설정 여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만 알면 되고 동기화가 될 필요가 없으므로 none이 적합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본 내용은 수행 공간, 실행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행 제어는 서버와 서버 올리, 클라이언트 올리, 멀티캐스트가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레디 상태를 공유한다든지 물품 구매 요청과 같이 재화를 활용하여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는 행동은 서버에서 수행되는 게 좋으므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키 입력이 발생하면 서버에서 수행이 된다. 그런 코드를 작성할 때 좋습니다. 서버 원리는 서버에서 실행이 됩니다. 서버에서만 부를 수 있고요. 몬스터 같은 것들은 생성이 될 때 서버 원리로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게임 재화 증감들도 서버 원리를 통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불렀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되는 코드로 본인 효과음이 재생이 된다든지 특정 상황에서 데미지 피격 화면 이펙트가 뜬다든지 그런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원리는 클라이언트에서만 부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됩니다. UI 같은 것들은 굳이 제가 UI를 열었다고 해서 인벤토리를 열었다고 해서 타인에게 굳이 해당 내용이 동기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만 알면 되는 그런 내용들은 클라이언트 원리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멀티캐스트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실행이 되고 서버에서만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확성기를 썼다면 해당 내용은 서버에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 해당 내용들이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알람이 나가야겠죠. 그럴 때는 멀티캐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싱크와 넌, 그 다음 각종 실행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실행 공간 설정을 잘 알아두면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서 편히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